왕따를 극복해서 불량배 사냥꾼이 되는 건데 도쿄 리벤저스는 반대로 양아치였다가 조금 약한 양아치. 왼쪽에 있는 게 홀리랜드 홀리랜드. 첫 장면 거죠. 오른쪽 게 도쿄 리벤저스 첫 장면들. 명대사잖아요. 아이 세계와 어른 세계의 틈새. 거기에 홀리랜드가 존재하는 허술한 법과 폭력이 지배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세계. 아, 그 세계에 그는 있었다. 가미시로 유. 야. 허술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싸움꾼들이 생겨났다. 오른쪽은 좀 노멀한 느낌. 프리터족. 홀리랜드는 일상화된 괴롭힘이 있었다. 도쿄 리벤지는 26살 DVD샵에서 알바하고 있는 프리터족. 허술한 성격이라는 걸 드러내는. 근데 일본이 프리터족이 한 50%는 되지 않나요? 50%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 3-40% 되나? 그러면? 알바로 먹고 사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왕따에서 거꾸로 자기가 불량배 사냥꾼이 되는 거지. 도쿄 리벤저스 주인공도 나중에 총장도 해먹고 싸움을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닌가. 홀리랜드에서는 견디다 못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얘도 이제 죽을 뻔한 거지. 우연히 퉁 하고 누가 지금 밀은 거잖아. 사고로 이렇게 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묘하게 대비가 되죠. 첫 장면 다시 한번 백 해주세요. 연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홀리랜드는 2008년까지 연재했어요. 예. 그 시대 배경이고 도쿄 리벤저스는 이 시점에서는 연재가 2017년 근데 과거로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12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그 2017년에서 12 빼면 2005년이지. 비슷하죠. 딱 맞아. 둘 다 2000년대 초반이고 둘 다 도쿄야. 공통점이 은근히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죽을 뻔한 경험을 둘 다 이제 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이 친구는 무서워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 서점에서. 그러고 보니 자주 맞잖아. 아프지 않게 맞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 하면서 복싱은 때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하면서 뭔가 계기가 된 거야. 도쿄 리벤저스는 태생부터 양아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였다. 2학년 불량 그룹 넘버 2였고 유일하게 내게도 여자친구가 있던 시절. 이거는 이제 주마등이잖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5인조 중에서 넘버 2였던 거야. 불량스럽게 그냥 이렇게 노는 애들인 거야. 나도 인기가 좀 있었다. 스타트가 홀리랜드보다는 얘가 조금 사정이 좋은 거지. 그렇죠.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싱을 5,000번 연습을 하고 온 상태예요. 그 책 보고 네. 스트레이트인가만 5,000번. 원투 스트레이트. 네. 도쿄 리벤저스는 그렇게 리즈 시절이었는데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찐따였던 거야. 홀리랜드는 이제 배낭에 허리춤 저거 딱 이거, 한 게 바뀌었다라는 저 상징인 것 같아 저게. 그래요? 왜냐면 허리를 돌려야지 펀치가 나오잖아. 배낭 무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내가 딱 원하는 지점에 스트레이트를 못 꽂거든. 돌아가잖아. 네. 바깥에 있으니까.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야. 딸깍. 이거 자체가 그런 디테일은 몰랐네. 과거로 가서 놀이터인가에서 친구 지금 죄송합니다 하는 애 있잖아요. 얘가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다른 중학교 일진들한테. 근데 걔네는 진짜 일진이었던 거예요. 싸움 잘하는. 털리고 이렇게 맞고 나중에 니네 우리 아래로 가라. 딱 2000년 초반인 거지 둘 다. 네. 상남 2인조 시절에 깡패가 있었다면은 2000년 초반에는 뭔가 다른 느낌의 한구레. 그래서 의심받는 게 이 작가가 한구레 출신 아니냐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양아치 표현을 이제 네. 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겨냅니다.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팍 먹이잖아 지금. 아디다스 저거 뭐야 이거. 슈퍼스타 같은데? 90년대 저거 신었던 것 같거든? 뭐 슈퍼스타잖아 대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겨내는데 변한 거지 사실. 네. 폭력에 눈을 뜨게 되고 홀리랜드 주인공은 좀 용기를 얻고 그쵸. 나도 통하는구나. 그쵸. 만화가 자체가 실제로 싸움을 일본 만화계에서 제일 잘할 것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만화가예요. 프로 격투가들이랑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약간 김종국 같은 포지션이야. 최강 만화가네. 싸움의 진심인. 고등학교 때 친구는 이미 베르세르크로 이제 연재를 하고 있었고 좀 알려지고 막 그런데
자기는 데뷔를 못하고 뒷골목에서 싸움을 실제로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 미우라 켄타로가 너 그 경험을 만화로 한번 그려봐. 약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네. 유일하게 베르세르크 결말 들은 사람이 또그 코지 작가라서 지금 베르세르크 연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쿄 리벤저스는 그렇게 놀이터에서 쳐봤고 여자친구 잘 있는지 한번 보고 놀이터에서 또 방황을 하고 있는데 누나 동생이 와가지고 2000 몇 년도에 네 누나 죽으니까 기필코 지켜라 하면서 악수를 하거든요. 여자친구가 지금은 헤어졌지만 도쿄 만지회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악수하는 순간 두웅 하고 지금 잘렸잖아. 네. 저게 다시 현재로 가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폴리랜드의 주인공은 있을 곳을 찾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제 폭력의 어떤 네. 목표가 친구 만들기. 자꾸 길거리를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길거리에 친구들이 있고 나의 존재감이 거기서 발현되니까 길거리를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네. 죽고 싶었는데 용기를 가지다 보니까 적들도 친구가 되고 네. 내가 있을 곳을 찾은 거야 지금. 그렇죠. 과거로 갔다 온 거잖아. 응급실에 누워있다가 딱 눈을 떴는데 지하철에서 다쳤다고 눈 뜨고 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예요. 너는 타임리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근데 누나가 죽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누나를 살릴 때까지 협력을 해라. 그래서 사건의 과정을 알려주는 도우미 역할.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과거에 뭔가 사건을 하나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나오코를 만나 접촉을 하면은 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누나 살아있냐? 뭐 살아있다. 혹은 뭐 아직 안 살아났다. 네. 이런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누구를 살리면 막 나비 효과처럼 어그러지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작품이 애니화가 되냐 안 되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의 어떤 판가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신주쿠 스완이라는 전작도 있고 약간 이 뒷골목 세계를 은근히 묘사를 하고 싶어하는 작가야. 맞아요. 약간 김성모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이쪽 장르에서 애니화된 게 많이 없는 거야. 일본 안에서도 폭력 미화라는 그런 것들이 내부 여론이 없잖아 있긴 있거든. 네. 가상의 뭐 SF나 이런 세계관이면 폭력이 세도 현실이랑은 좀 달라서 따라한다라는 이미지가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이런 애니메이션류를 보고 아 이런 거 소재는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네. 이게 지금도 타임리프는 다 껴주잖아요. 그렇죠. 판타지에서도 구조도 실패하면 다시 오고 이런 회귀물이 예. 전 여친 살리기. 둘 다 굉장한 그 명분이 좀 있네요. 싸우고 나서 친구를 하자고 발차기나 그래플링 기술이나 그런 걸 가르쳐 주면은 바로 배워서 습득을 하는 길거리 카리스마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예, 마사키. 예. 얘가 최강이었어요. 스승격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시라소니 같은 인물 특징을 지금 찝어줬네. 조직이 아니잖아. 다 솔로 플레이어들이야. 완전 센 빌런들 빼고는 다 따로 뭐 유도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폭력배가 되네.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씩. 예. 그게 좀 특징이에요. 여기는 1대1 싸움의 어떤 로망이 숨겨져 있는 세계관이야. 마사키가 심판 봐주기도 하잖아. 흉기 같은 거 들면 마사키가 와서 때려 눕히잖아요. 실전 파이터를 지향하기는 하나 1대1은 지켜라. 도쿄 리벤저는 아무것도 없어 그 제약이. 총도 있고 진정한 의미의 실전은 도쿄 리벤저다. 주인공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당시에 도망을 가는데 근성으로 맞짱을 뜹니다. 도박 싸움 그런 거 하는 데가 이걸 굴다리 밑에. 도쿄 만지회 중간급 때문에 기요마사라고 초반 깡패 있잖아. 걔 노예처럼 이제 살다가 전학을 가버리고. 그러고 천재까지 이렇게 찐따처럼 사는 그 계기가 된 게 대항하지 않고 얻어맞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 이 장면은 키오마사한테 한판 붙자. 제대로 도전을 하고 바뀐 거지 그냥. 누구야? 산호만지로. 만지로가 다시 본 거지 그냥. 너 뭐 좀 있는 놈 같다. 네. 친구하자. 바뀐 거지 2회차부터는. 그렇죠. 이제 발전 과정에서 홀리랜드는 처음에는 단순히 뭐 친구를 만들거나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해왔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커져서 길거리 자체를 나의 성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서 히어로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이타적으로 폭력을 쓰겠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전환점이죠. 도쿄 리벤저스는 그런 거 없고 패싸움이고. 김도환이냐 시라손이냐 이런 느낌도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조직 부수고 세력 싸움하고. 도쿄가 중심이긴 하지만 전국구라고 볼 수가 있죠. 바퀴 기준으로 아래는 현실계야.
그러면 도쿄 리벤져스도 현실계인데? 그쵸, 이쪽도 리얼 쪽이지. 총칼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등장시키는 거거든. 주인공 보정을 받아서 네. 근성으로 싸우거든요. 항상 명분이 자꾸 생겨요. 누굴 살리면 누가 죽고 해가지고 다 엎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수없이 싸움을 반복하잖아요. 반복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조금 세질 수밖에 없죠. 주변 애들이 그 근성에 반해서 싸움을 멈추기도 하고 앞에 몇 초 정도를 미리 볼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런 초능력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중학생이라는 거. 아, 그치. 더 파이팅 일부도 찐따죠. 찐따로 시작해야지 재미가 있나봐. 거의 거리를 장악해버리는 수준으로 발전을 합니다. 거리가 나의 자리다. 마사키가 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꼬시거든요. 그림도 보면은 네. 팔 리치가 지금 되게 길잖아. 격투기 할 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키도 178 뭐 그 근처일 거야. 일본에선 크죠. 설정이. 근데 쟤는 중딩이잖아. 162인가 그럴 거야, 주인공이. 네. 최강자로 나오는 만지로 키가 네. 160대야. 홀리랜드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씩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중심 축이 돼서 깡패들, 동료들을 다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훨씬 커집니다. 옷 입은 거나 애들 저 타투 막 이런 것들이 기존 폭력물에 비해서 디벨롭된 그림이나 설정이 매력이라면 매력이거든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진 않았잖아. 네.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특히 저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 결말 엔딩. 전설의 길거리 싸움꾼이 되고 홀리랜드는 도쿄 리벤저스는 다 신분 세탁을 하고 전 여친과 결혼을 하면서 끝납니다. 아, 신분 세탁이요? 네. 저희 주제 네. 누구로 살 것인가. 과정만 본다면 홀리랜드의 유우가 되고 싶긴 한데 결과가 나중에는 그냥 싸움꾼으로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로 계속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쿄 리벤저스의 주인공이 낫지 않을까. 내가 중고딩이라면 그러면 저는 유우로 살겠습니다. 깡패 집단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도쿄 리벤져스를 선택할게요. 예. 홀리랜드는 싸움꾼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들켜가지고 예. 퇴학을 당합니다. 약간 현실적이죠. 도쿄 리벤저스는 졸업을 하긴 해요. 원래 과거에서는 도망치고, 저 아까 말했지만 중학생 때 시절은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결말에 그려지거든요. 유우는 이제 완전히 성장해서 상처도 많이 생겼죠. 완전 싸움꾼으로 변해서 샘 빌런이랑 싸우면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고, 도쿄 리벤져스는 끝까지 근성가예요. 싸움은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근성 하나로 이제 싸움 실력을 다 길러가지고 중반까지는 무서워하고 그러거든요. 예. 막 칼 나오면 벌벌 떨고, 종반에 가서는 완전히 상남자로 변신을 하죠. 그런 변화는 비슷하다. 마사키는 지금 네. 복서가 됐나? 격투기 하다가 뭔가 이유 때문에 그만뒀었잖아요. 그 유우를 만나고 각성을 해요. 주변 인물들을 갱생시키는 캐릭터? 쇼고는 소년원에 가거든요. 얘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지금 쇼고. 예, 머리 빡빡 밀고 갱생이 된 거잖아 지금. 주변 친구들이. 홀리랜드는 뭐 폭력을 과도하게 저지른 애들은 소년원에 가기도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도쿄 리벤져스는 다 신분 세탁을 해서 마이키, 그러니까 사노 같은 경우에는 만지로 총장이었죠. 착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네. 네. 장구경 머리로 바뀌었네. 그렇죠. 레이서가 되고, 드라켄 그 옆에 있던 애는 메카닉 기술을 배워가지고 서포트하는 역할이 되고, 또 보면 얘네들 다 양아치였잖아요. 그쵸. 다 뭐 회장, 부회장. 얘는 잘 나가네 지금. 네. 얘도 뭐 기부업체 해가지고 재단 만들어서 이사가 되고, 그리고 껄렁패들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고. 쟤는 원래 집이 잘 살았어. 파가 아마 부동산 집안이야 얘가. 네. 나머지도 라면 가게 뭐. 저 미치야군. 얘가 작중에서 제일 미남으로 나올 거야. 맞아요. 미남. 만주의 창설 멤버야 얘가. 패션 디자이너. 미치야군. 그리고 야마기 씨는 공무원 되고. 엔딩이 좀
별로라고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네, 일부에서 꺾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학교 폭력이나 뭐 범죄 저질렀던 애들이 공무원 되는 게 지금 이슈잖아요. 공무원 됐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이거 용서해 주잖아. 그 스포츠맨들도. 우리나라는 매장당하는 분위기인데 좀 싸움한 거는 용서해 줘. 일본 분위기가. 스님도 하잖아요. 스님. 유우가 성장했잖아요. 아저씨가 됐잖아요. 근데도 거리에 남아있고 어쨌든 끝까지 길거리 싸움꾼이 되고 도쿄 리벤저스는 전 여친과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래도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지 그곳에 당신은 있었다. 확실히 당신은 거기 있었다. 카미시로 유 그는 분명히 거기 있었다 하는데 당신은으로 바뀌잖아요. 20살 뭐 초중반 느낌?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독자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우처럼 방황의 시기가 너도 있었지 않냐 이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멋있게 끝낸 것 같아요. 딱 그 본 아이덴티티처럼 평범한 누군가 같지만 하나 딱 집으면은 굉장히 특별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개인에게 익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느껴지거든요. 누군가 다른 익명을 딱 찍으면 또 그 사람도 어딘가에 이제 저렇게 있었다. 폭력만은 아니야. 격투만화야, 격투만화. 그리고 약간 성장물 같은 인간의 실전 격투에 대한 그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만화가 자체가 베르세르크 만화 같이 도와주는 작가가 또 하나 있어. 와자라이 시지야라고 세스타스 그 만화가 그 친구도 3명이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셋 다 폭력에 대한 그 강렬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만화가들 친구들 자체가 홀리랜드는 스트라이커가 실전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 갈 수 있느냐를 사실 묘사한 만화예요. 도쿄 리벤저를 선택했으니까 주변 친구들까지 다 구원해 준 거잖아 얘가. 결과적으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도 과거를 바꾼 거잖아요. 자기 여자친구도 구한 셈이고 자기 존엄성도 지킨 거 아니야. 좀 아쉬운 게 또 한 번 과거로 가요. 이렇게 결혼할 뻔 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또 한 번 과거로 가거든요. 그때는 초등학생으로 가는데 산호까지 같이 타임리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고칠 기회가 생겼어요. 저라면 아예 폭주족을 못하게 어떻게든 주변 애들을 감화를 시켜서 그럴 텐데 또 폭주족이 되거든요. 전국 재패까지 해버려요. 초등학교를 안 돌아가고 그 전 시점에서 전국 재패를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마이키 그 산호가 조금 어그러져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 수많은 그 회차를 살아봤음에도 전국 재패를 안 하면은 평화롭게 뭐가 안 끝나는 거야.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해산시키는 게 깔끔하다 해서 그렇게 끝난 거잖아요. 이 다음의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당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차라리 전국 짱이 되는 게 잡음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 그게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은 없어. 근데 여자친구도 지켜야 되고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짱이 돼서 팔 맞긴 하는데 홀리랜드에서 사라지고 피 묻은 발자국만 남고 죽진 않죠. 나중에 다시 나와요. 어떤 찐따가 당하고 있을 때 구해주거든요. 만약에 전국 재패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깡패였던 애가 얘가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를 공격할 수도 묘사가 없잖아.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했을 수도 있잖아. 전국 재패를 하는데 평화롭게 어떻게 해결해? 묘사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앙심을 품고 뒷골목에서 여기서도 한번 찔리는데 마음이 편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렇게 전국구로 놀고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182에다가 85kg 그 근처랍니다. 66년생인가? 모나이 또래. 그래플링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한 장면이잖아요. 비판을 좀 받는 게 굉장히 이제 가볍게 테이크다운을 지금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방어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공격하면은 역공당해가지고 바로 아스팔트랑 면담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스프롤이라고 해서 무게중심을 이제 확 전환하는 걸 스프롤이라고 하거든요. 사람 몸무게를 내가 버텨야 되니까 허벅지 양쪽을 뒤로 쫙 빼면서. 근데 카운터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스트라이커 위주의 사고방식 아닌가 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격투 만화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아디다스 좋아하나 보다. 저 만화가가 집에 저게 있네 보니까. 있어서 따라 그린 것 같은데. 그러네. 패션 묘사는
도쿄 리벤지가 이쁘긴 하네 지금. 근데 딱 보면은 그냥 패션에 관심 없으신 분 같아요. 드라마도 나왔었죠. 일본 드라마는 재밌게 봤었는데 한국도 드라마 나왔더라고요. 이건 안 봤어요. 네, 제 턱 돌아가는 거 봐라. 라이트 프로파이터는 아니잖아. 도쿄 리벤저도 중딩들이잖아요. 몇 명 잡고 막 이런 게 이 중에서 제대로 싸움을 할 줄 안다고 쳐봐. 그러니까 약간 중국 무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좀 배운 애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설프게 배운 애들하고만 싸우거든요. 달라졌다 나는. 리치가 엄청 길게 탁 묘사가 돼 있잖아. 낭만 있게 주변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원으로 삥 둘러서. 그러네. 주변 애들도 옷 신경 하나도 안 썼네. 주인공이 싱크로율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네. 동호는 아까 너무 잘생겼네 보니까. 잘생긴 얼굴이긴 해. 찐따를 연기한 것 마사키. 마사키. 가만한 느낌이 들긴 한다 저 패션이. 네. 진짜. 원작이랑 비슷하게 입었어요. 밴딩 저 두껍게 한 것도 약간 현실적이긴 하다. 주먹 보호하려고. 네, 다칠까봐 이렇게 감고 나오더라고 집에서 만화책 보면. 애초에 네. 그 안에 땀 엄청 차 있을 텐데. 네. 폭력에 맛을 들인 느낌? 사람을 패면서 즐겁다 이러는 대사가 있어요. 도쿄 리벤저스는 그래도 전국구로 놀긴 했지만 계속 마음속에서는 친구를 구하자라는 그런 공명심에서 채팅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한 분들이네. 석고 바르고 죽어요. 도쿄 만지회 인기가 많아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도 많고 파는 겁니다. 저게 유럽 애들이 보면은 저 화들짝 놀라는 거 아니야? 왜요? 하켄 크로이츠랑 닮았잖아. 유럽에도 팬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기억이야 기억. 근데 하켄 크로이츠는 니은으로 시작하거든. 맞아요. 동양이 먼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억으로 시작하면 이게 만자야. 그럼 안 헷갈립니다. 만약에 유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뭐 화들짝 놀랄 거 아니야. 네. 뭐냐 그러면은 야, 말을 해줘야죠. 이거는 기억이잖아. 아예 다르다고 잘 설명을 해주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자체를 팔아요. 이게 디자인이 잘 돼가지고 바랄라 총장 사사키 뭐 이런 애 아니야? 드라켄 얘는 차라리 용 그려지고 그런 게 낫지. 이렇게 하면은 살짝 조폭 같기도 하고. 네? 서양 분들이 코스프레한 거. 앞에가 드라켄이고 예. 뒤에가 이제 만지로. 완전 똑같이 입었어요. 저 왼쪽 분 여자죠 여자. 둘 다 여자인 것 같은데. 저 화이트 부츠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뭔가 이쁘게 딱 해놨어 디자인을. 옷을 다 이렇게 팔아요. 아까 그 보라색은 조금 너무했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옷도 괜찮다 근데. 부적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무당 아니면은 어. 무슨 무협지에 나온 옷 같이 생겼어. 그러네. 나 위험한 놈이니까 건들지 마. 네. 그런 거에는 제대로 예전에 부합하는 느낌.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면 안 되는 옷이잖아 이런 게. 네. 오토바이 타고 혼자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가발까지. 가슴 저거 포토샵 한 것 같다 느낌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지금. 네. 고무 같아요. 팔 보면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포토샵 뭔가 보정이 세게 들어간 것 같아. 보면 수틀리면은 칼질하고 총질하던 애들이잖아요. 과거로 가면서 그거 없었던 사건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없었던 사건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폭력성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주인공이 된다면 그런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타임리프를 계속 하면서 그런 고생도 하기 싫어요. 두 번째인가 갔을 때 여자친구는 살리거든요? 거기서 끝냈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줬으니까 작가가. 사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국 재패하는 그 의도 자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적 자체는 이제 숭고한 거지. 누구로 살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홀리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딱히 재미 요소가 없어. 저 세계관이면은 10회 정도 싸우고 네. 그때 이미 자기의 트라우마는 끝난 거거든. 그렇죠. 금방 끝내요. 복싱부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스포츠물로 차라리 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 것 같다는 얘기지. 홀리랜드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재미가 없어. 마사키랑 친해졌으니까 그 루트는 뚫어놓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무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재밌어도 골치 아픈 거는 싫거든요. 죽음이 계속 연결돼 있잖아 시나리오상에서. 자기 여자친구도 친구도 그렇고 결과론까지 끌고 가니까 저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는 친구들도 다 좋게 성공을 하고 평생 친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너무 많어. 뭐 경조사 있으면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저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선 넘는 제시를 해도 친구라는 명목으로 해줘야 될 거다 이 말이. 이 세상 좋은 것도 다 단점이 있지. 잘 나가는 친구 많은 거는 단점은 아니죠.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입고 와요.
약간 역겨웠어요. 만화를 만화로 안 보고 너무 몰입해서 봤어. 깡패 같은 애들이 잘 됐다 응.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화로 보면 얘네들이 나쁜 짓 한 거는 그 안에서 다시 회귀해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애들이 다 주인공이 지워준 거잖아. 타임 회귀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잘 살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로 불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른 학원 액션물이랑 비교를 해도 결말이 너무 해피엔딩이다 이런 거죠. 정통 폭력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통 폭력물이면은 작가님 의견에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주인공이 없애준 셈이잖아 지금. 아니 그래도 조직 생활을 하고 폭력 생활을 했으니까 중딩 때 저렇게 폭주족에 있던 애들은 나중에 잘 살아도 짜증난다. 그게 네. 안 좋다라고 계속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회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지. 아예 폭력 없이 비폭력으로 전국 재패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은 오바잖아요. 그건 어쨌든 폭력을 했으니까 뭐 폭력 집단이 아닌 피해자는 없을 수도 있어도 폭력 집단 내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원죄가 없진 않다는 거죠. 회귀를 하면서 네. 극단적인 폭력은 말리고 약간 선을 지켰을 거라고 저도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모르는 거 갖고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주된 멤버들도 있지만 네. 전국 재패라고 하면 나중에 점점 커지잖아. 몇천 명이 될 테죠. 걔네들한테 다 이런 원죄를 씌울 수는 없다는 얘기지 사회가. 아니 그래도 다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죠. 다 처벌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다 처벌하면 안 돼요?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가혹한 시선인 것 같아. 아닌 애들도 있단 얘기야. 얘네 그냥 만지회 소속인데 그냥 친구들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가서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서 그거 줄줄 따라다니는 애들도 많단 얘기야. 너도 이제 낙인 찍어서 너는 죄인이다 이럴 순 없단 얘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직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야 내 말은. 내가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다른 그냥 선량한 집단 그룹이나 아니면 뭐 동호회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굳이 저런 데 들어간다? 그거는 물론 잘한 건 아닌데 네. 그거를 계속 무슨 너는 커서 성공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지.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선이면은 봐줄 것 같아요 부리미님. 누군가한테 어떤 피해자가 없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묘사는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가님이 상상력을 집어넣어야지 얘네들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안 좋은 거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촉복 소년이 필요하면 연령대를 더 낮춰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네. 전국 재패했다는 문장이 있잖아요. 폭력 조직이 다른 폭력 조직들을 재패를 하는데 폭력이 없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합의를 봤다거나 쌍방으로 다 처리를 해서 너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고 방어 차원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재패를 했다라고도 가정할 수 있는 거지. 핵심 멤버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라서 가담을 안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핵심적으로 가담을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만화를 쭉 본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총으로 사람 죽이고 칼질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 이거는 얘네들이 가지하는 가상 파레랄 월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평행색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거를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내 말은. 내가 작가님이 흑화된 패러럴 월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 꺼려질 것 같아요. 그런 놈이야 이렇게 평가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대놓고 평가는 안 하고 마음속 한구석에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편견이잖아. 그렇죠. 그 편견을 굳이 왜 이게 가지냐는 얘기야 내 말은. 폭력 서클에 있었던 거는 나쁜 거다 저도 인정.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으면 안 되냐는 얘기야. 정대만은 스포츠를 하면 안 되냐 이거 얘기하는 거. 정대만이 예를 들면은 합의를 봤다고 쳐. 폭력 서클에 있어서 애들이랑 싸웠는데 다 합의를 보고 끝냈어. 스포츠맨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성공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야.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치고. 왜냐면 이거 다 상상이니까 이것도. 저는 약간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정대만이랑 이걸 비교는. 네. 정대만은 개인적인 그런 거고 조직도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패거리끼리 몰려다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큰 조직은 범죄자고 작은 조직은 범죄자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근데 법적으로 일관성이라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큰 조직을 만들면은 범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작게 만들면은 법적으로 괜찮아요? 작게 만들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죠. 그래도
많이 꼽고 꼴 보기 싫을 것 같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그 네. 약한 애들도 계속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단순 가담자나 이 안에서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 가담자가 없어요 여기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란 얘기야. 뚜렷한 피해자가 지금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뚜렷한 피해자가 묘사가 되고 있으면은 저도 채팅이나 작가님 의견에 동의해요. 네. 근데 여기에선 뚜렷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방어 용도로 이렇게 싸우다가 전국 제패했다라고도 봐도 된다는 얘기야. 아 근데 마음속 깊이 생각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게 만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만약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를 현실로 본다 그러면 다르게 볼 거야. 네. 근데 이거는 SF잖아. 타임 트래블이고 최길동님이 제 의견은 저거야.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가 없잖아 지금. 아 저는 거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마지막 회귀해가지고 피해자 없이 전국 제패하고 해산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피해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합의 보고 끝났다라고 또 한 발 양보해서 거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폭력 조직들이 다 합의를 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여기 안 보이는 피해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논파할 수가 없지. 주인공 입장에서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 나오겠죠. 그치.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폭력 옹호론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우한 친구들과 자신의 어떤 여자친구의 죽음이나 뭐 이런 힘든 거를 네. 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쨌든 숭고하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주인공은 숭고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 때문에 피해자가 된 애들도 있어. 네. 가만히 놔두면 죽거나 뭔가 범죄자가 될 만한 애들을 다 교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합의를 보고 어렸을 때 이렇게 싸움하고 다니는 애들은 커서까지 계속 죄를 연좌를 해야 되냐. 그치. 그렇게까지 보는 거 너무 가혹하다. 그 정도 의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가해자들이 하는 핑계. 합의를 봤을 경우라고 얘기했잖아. 제가 네. 계속 얘기하는 게 합의를 보거나 네. 아니면은 그거 없었을 수도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가상의 피해자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작품에서는 그 묘사가 없거든. 근데 내가 항보 양보해서 폭력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폭력이 벌어졌을 수는 있다. 근데 합의를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야. 네. 없을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저도 한 발 양보했으니까 네. 합의를 봤다라고도 양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폭력 사건이 있었으나 합의를 봤어.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뭔가 잘 살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역겹다고 보거나 네. 뭔가 막 계속 잘 되면 안 돼. 이거 가혹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예. 뭐 현실을 떠나서 작품 세계만으로 딱 봤을 때는 아예 1부랑 2부 마지막 부분이 단절이 되는 내용이니까 타임리프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가혹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싸우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건 인정해요. 네. 왜냐면 그때는 더 본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야. 가담에 있는 애들끼리 싸웠겠죠. 그거 자체는 서로 쌍방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쌍방과 실. 합의를 봤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커서 정신 차려서 해산하고. 아예 완전히 그렇게만 했으면은 인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